2019년 9월 25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뭐 다름이 아니라 미쓰리가 앞에서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는 되게 쉽게 갈 수 있다. 그런데 20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는 가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저는 2100포인트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앞서서 몇 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9월 24일 날 종가 2101포인트로 끝나는 걸 보면서 9월 25일 날 방송에서 사과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또 뭔가 놓친 게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으로 꽤 많은 시간을 한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2017년도 하반기부터 경제가 꺾일 것이다. 즉 증시가 꺾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습니다만 저의 예상을 깨고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1월 달까지 장이 계속 고공행진을 했죠. 왜 그럴까? 분명히 2017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꺾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무엇이 저의 전망을 놓치게 했는가라고 봤더니 2016년 2월 달에 각국의 정책 공조 기대감으로 돈이 더 풀렸고 그 유동성이 증시를 더 강하게 만들었던 재료였는데 저는 방송에서 계속 각국의 정책 공조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돈이 풀리는 효과를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며칠 전 방송을 보니까 며칠 전 그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9월 달부터 확실히 경제가 꺾인 건 맞더라고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돈이 풀리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돈이 풀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풀리는 돈이 시장에 유입돼서 어떤 경제를 부양시키는 그런 진행상보다는 오로지 주식시장에서 이런 이 자본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제가 9월 25일 날 방송을 녹음하면서 제가 2100포인트가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좀 또 잘못 본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특히 새벽에 이제 눈을 뜨자마자 진행된 9월 24일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돈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내가 이제 전망을 바꿔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저는 코스피 업종 코스피 종합 차트를 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오랜만에 제가 코스피 종합 일봉 차트를 한번 봤거든요. 최근 들어서 9월 달에 전개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의 일봉을 보면서요. 물론 제가 자주 일봉 차트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머릿속에 이렇게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음봉 한번 내지 않고 이렇게까지 스멀 올라간 적이 있었던가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여러분 혹시 일봉 차트 보셨나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그 일봉 차트를 보면서 너무 양봉만 나왔잖아.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락할 거야. 그런 생각보다는 가장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빠르다. 그러니까 쉽다. 1900에서 2000포인트 가는 거는 쉽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1900포인트 정도의 가격대가 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판을 깔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지지를 해주면
즉,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 외국인들이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면 그 이상까지는 기관들이 이제, 진입을 해줘야 되고 그 기관들의 진입이 뭐 2,100포인트 안착이라든가 2,150까지 가준다면 이제 그때서는 본격적으로 개인들이 진입하게 되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뭐 삼성증권부터 시작해서 유한타증권, NH증권 몇 군데 증권사가 연말까지 2,200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관이 이렇게까지, 물론 뭐 그 사이에 외국인들도 있었지만 기관이 이렇게까지 시장을 막 들어 올리나. 왜 그러지? 예. 뭐 때문에 그러지? 제 일봉 차트를 보면서요, 작전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야, 글로벌 경제 무슨 일 있니? 아니야.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기관이 증시를 띄우고, 그런 띄우는 상태에서, 정말,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괜찮은 걸까? 뭐, 문제가 없는 걸까? 라고 본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증시는 어느 정도 악재를 안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뭐 두려움을 타고 뭐 벽을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증시를 봄에 있어서, 즉 투자에 있어서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을 안고 그 벽을 타고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과연 지금 나타나는 증시 상승이 뭐 때문일까? 예.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야, 지금 각국이 돈을 풀잖아. 경기 부양 효과가 예상되어 있고 앞으로 금리를 더 인하할 거고 그럼 결국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 논리로 따진다면 어쩌면 저는 2016년 2월 달에 제가 그 유동성을 캐치하지 못하고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 증시에 반영이 된다는 거를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7년도 하반기에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을 했던 것처럼 제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저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좀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뭐 물론 제가 모르는 그 무언가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9월 25일 날 방송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2100까지는 좀 가기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봤는데 2100까지 이렇게 계속 양봉을 보이면서 올라갔고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잘못 예측한 부분에 있어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미쓰리가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좀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저는 생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작년도와 자꾸 오버랩이 되는데요. 뭐 9월 달 정도 되면 사실 2018년도 9월 달도 마찬가지였고요. 2019년도 9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4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가 특히 4분기가 연말 시즌이어서 작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9월 달에 2018년도 4분기 어떻게 전망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엔 소비 시즌이 기대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2019년도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바닥 인식 앤드 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미국의 어떤 소비 시즌이 똑같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이 굳이 그렇게 금리 인상 하지 말고 9월 달에 하지 말고 그냥 가자라는 것이 제 기대였는데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히든 카드를 날렸다는 얘기를 자꾸 해드렸었는데요. 그 히든 카드를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12월 달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구나
라는 시나리오가 나왔다면 사실 올해는 연준의 금리와 관련이 없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실 저는 2019년도 연말에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예, 제가 2100포인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예, 전망을 했는데 예, 건방 떨고 까불다가 예, 또 멋들어지게 틀렸습니다. 9월 달에 증시를 저는 전강 후약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이게 앞으로 25일, 26일, 27일, 30일 앞으로 나흘 남았으니까 그때 빠지면 돼. 이렇게 어떻게 위로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예, 전강 후약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증시가 예, 좀 강했고요. 주식이 올라가는데 펀더멘털이 뭔 의미가 있고 뭐 밸류에이션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올라가면 되지. 야, 작전을 하던 세력주를 하던 테마를 하던 그냥 돈 벌면 되지. 이러한 논리로 봤을 때 지금 증시는 뭐 올라갔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보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상누각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관을 믿을 수가 없어서요. 예. 여하튼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글쎄요. 예, 저는 여전히 예, 그냥 좀 고집을 부리겠습니다. 고집이라기보다 좀 예, 리스크 관리 쪽으로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미국 증시는 9월 24일 날 화요일 날 예,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종가를 한 10여 분 남겨놓고 다우지수가 0.7%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1.64%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뉴욕 증시가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1.35달러, 2.3% 하락해서 57.2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한 강경한 발언을 유엔 총회에서 했다. 유엔 연설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그동안 반대했던 민주당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장조차도 이제 안 되겠다. 트럼프 제 끌어내려야겠다. 이렇게 민주당 긴급회의를 통해서 이제 탄핵을 진행하겠다라는 발표가 뭐 예정되어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2% 하락을 했습니다. 사우디 원유 시설 피습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사우디는 9월 안에 가능하다. 그러나 아니다. 최대 1년 걸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서로 팽배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고요. 이제 2부에서 제가 그 이란과 미국이 과연 한바탕 뜰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요. 제가 지금 체크한 경제지표만 먼저 확인해드리면 S&P 코어로지 케이스실러 7월달 전미주택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9월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8월달 134.2에서 9월달 125.1로 하락했고요. 이 소비자 신뢰지수는 9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낙폭이라는 거는 이 지표 자체가 낮은 가격이 아니라 전월 대비 하락한 이 하락폭이 지금 9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렇게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면서 미국의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8월 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사실 크게 증가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증가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7월 말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쩌면 뭐 기저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예상치는 133.5였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 문제로 먼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영국 현지 시간 24일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의회를 정회시킨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라는 일정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대법원 판결에서 보리스 존슨, 당신이 잘못했네. 당신이 왜 도대체 의회를 정회시켰는가? 무효화시키세. 그래서 무효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25일 오전 11시 30분에 하원이 복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원도 25일 3시에 다시 의회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하원이 이러한 법안을 추진했죠.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새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유럽연합한테 달려가서 2020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 좀 연기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요청하자라는 법이 하원에서 입법화됐고 상원도 통과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의회를 정회시켰고 그게 어찌 보면 뭐 고등법원 혹은 대법원까지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25일 날 의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보리스 존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따라서 법원에서 야, 니네 의회 열어. 이렇게 힘을 좀 실어줬으니까 하원에서는 혹시 존슨 저놈이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아예 노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못하게 노딜 브렉시트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추가적인 입법 발의를 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정부 관련해서,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런 영국 정부의 내부 문서를 이 의원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존슨 총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지금 존슨 총리는요, 뉴욕에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한 상태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했을 때 영국에서 소식이 날아왔는데 대법원에서 아이고 의회 정의한 거 무효래요 라고 했잖아요. 존슨 총리는 나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부정했고요. 사람들은 이제 영국에서는요, 영국 어떠한 뭐 여론이나 혹은 언론이나 이런 분위기는 존슨 총리를 좀 흠집을 내서 좀 끌어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나온 내용 중에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런던 시장 시절에 모델 출신 미국인 기업가에게 어떤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미국인 기업가가 아니라 모델 출신 미국인 기업가니까 존슨 총리와 뭐 이 기업가의 어떤 스캔들? 예. 뭐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지만 참 그래요. 저도 제가 요즘에 자꾸 이제 2008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2008년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로서 경력사원이 대신증권을 입사하게 된 제가 제1호 경력사원이었습니다. 예. 어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큰 기록을 남긴 거예요. 대신증권이 의외로 좀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되게 우리가 옛날에 대신맨 했던 것처럼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결집력이라든가 이런 진입장벽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증권사에서 직원을 이렇게 땡겨 오기보다는 아예 신입사원부터 이렇게 대신맨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증권회사인데 그것도 하물며 여자가 경력사원이 대신증권에 입사한 가장 첫 번째 기록을 제가 세웠습니다. 회사에서는 되게 관심이 많았겠죠. 쟨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대신증권에 입사하자마자 예, 저를 스카우트한 지점장님과 저와 예, 엮기도 하더라고요. 아, 제 지점장과 그렇고 그런 사이여서 이렇게 데리고 왔나 봐. 뭐 그런 얘기도 들렸고요. 근데 그러다가 기러기 아빠인 예, 병원 원장님과 제가 이제 예, 소송이 맞붙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여자 영업사원과 돈 많은 의사 거기다가 또 기러기 아빠래요. 이래가지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경위서를 쓰기 위해서 법무팀을 가면 둘이 술 마시고 그냥 헤어졌어요. 뭐 이주임 그 고객 좋아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같았으면 그냥 미투인데 그죠? 예. 뭐 여하튼 그렇게 어떤 스캔들이 형성되려고 하면 물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동성도 있고 이렇겠지만 일단은 여자와 남자라는 그 성이 딱 밝혀지는 순간 스캔들로 엮고 가죠. 예. 그리고 그 스캔들이 엮이는 순간에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은 사실 유무도 확인하지 않고 그래 그랬을 거야. 제 이주임 걔 그 의사랑 예 그랬을 거야.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어쩌면 제가 그 의사랑 진짜 그랬으면 그런 소송도 걸리지 않았고 예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 그래서 예 너무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나중엔 하다 제가 바보란 소리를 듣더라고요. 야 너는 야 그냥 어떻게 한번 술 마시고 그렇게 하면 뒹굴지. 야 너는 야 이게 바보냐. 너는 이렇게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외면하냐 피하냐 이런 바보 취급을 받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도 이제 이 모델 출신 기업인 사업가와 특혜 의혹에 이렇게 일단 엮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슨 총리는 예 의회 정에 재추진할 가능성 있죠. 그리고 총리 사임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도 밝혔고요. 그리고 총선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노동당 제러미 코빈은 이 사람은 지금 상당히 야무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슨 총리를 보아하니 쟤는 저거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러미 코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동당이 집권당으로 이제 어찌 보면 승진을 하는 거죠. 예, 승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일단 집권당이 돼서 제러미 코빈이 총리가 되고 자기가 총리가 돼서 이제 이 브렉시트에 대한 이 상황을 제2국민투표를 하던 뭐 이렇게 전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러미 코빈의 어떠한 그 목표는 노동당이 집권하고 자신이 총리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자유민주당의 그 대표도 비스무리한 꿈을 꾸고 있죠. 물론 자유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의석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노동당, 제1야당 노동당보다는 힘이 없습니다만 지난번 5월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노동당과 보수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자유민주당 대표라면 야, 니네 지난번에 뭐 노동당이나 보수당이나 니네 국민들한테 외면당했잖아. 이 못난이들아. 왜 3년이 넘도록 브렉시트 하나 못하냐? 즉, 지금 자유민주당 대표는요.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영국이 브렉시트 하냐 아니면 잔류하냐 그냥 국민투표로 바로 가버리자. 그랬을 때 지금 자유민주당이 의석이 별로 없는 약한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총선을 했을 때 믿는 구석이 뭐냐면 지난번 2016년 때 브렉시트를 원했던 국민이 52%였다면 브렉시트를 원하지 않았던 국민도 48%였기 때문에 그 48%의 파워를 좀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조차도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의 어떤 각 당의 대표들이 내가 총리할 거야. 내가 대표할 거야. 뭐 이런 그런 어떤 권력 싸움이 진행되고 있죠.
일단 제러미 코빈이 제1야당 노동당이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 의회 정의한 거 무효 판결이 나오자마자 존슨 총리 사퇴하라, 사퇴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나라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잘못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총선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총리는 즉각 사임해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보수당에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진행하다가 그게 잘 되지 않자 메이 총리가 총리자를 내놨죠. 그리고는 영국의 어떤 그 법적인 그 법칙이 보수당에서, 그러니까 집권당에서 총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제러미 코빈 입장에서는 보리스 존슨이 굉장히 만만해 보이는 거죠. 저거 그냥 얻어 걸린 거다. 쟤는 분명히 국민이 존슨을 쟤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신임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라가르드 IMF 총재가 그 ECB 드라기 총재로 이제 임명이 될 때 거의 다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임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굳이 유럽 의회에서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투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얼만큼의 힘을 실어주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제러미 코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존슨 총리가 되게 만만해 보이는 거죠. 쟤는 국민의 신임과 상관없이 그냥 제주 좋게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보수당이 집권당이다 보니까 그냥 얻어 걸린 총리다. 그러니까 저런 총리는 즉각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얻어 걸렸으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다. 즉 총리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제러미 코빈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총선은 해야 된다. 그러나 노딜을 먼저 막은 다음에 총선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러미 코빈의 주장인 거고요. 아까 보리스 존슨 총리도 총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예, 다시 말씀드리면, 보리스 존슨은 이 투표를, 총선을 해서 뭐 어떤 집권과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보수당한테 유리했던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10월 31일 날 노딜이든 나발이든 일단은 유럽연합을 나오고 그리고 11월 초에 총선을 해버리는 그러면 보수당이 과반수에서 60석이 넘는 의석을 또 얻게 되는 그리고 그 나머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보수당이 무조건 지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슨 총리는 무조건 총선을 먼저 하자고 지금 야당 제레미 코빈 입장은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총선을 하자라고 해서 똑같이 총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생각이 다른 거죠. 제레미 코빈의 꿈이 뭐라고요? 예, 총선에서 노동당이 보수당을 끌어내리고 집권한 다음에 나는 그러니까 즉 보리스 존슨 총리는 끄집어내고 제레미 코빈이 내가 진짜 멋진 총리가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참 그 정치를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영국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지만 자꾸 이놈의 브렉시트 때문에 자꾸 이제 아이고 영국은 뭐 이 의회의 어떤 입법력을 가지고 있는 하원이 어쩌고 이걸 자꾸 공부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보수당과 그다음에 야당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야당 같은 그러니까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뭐 노델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존슨 총리 이꼬르 보수당이라는 개념으로만 놓고 봤을 때 10월 31일 날 무조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 하물며 그게 노딜 브렉시트가 될지언정 이거라면 야당은 노딜은 막자라는 것이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만 예. 또 뭐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뭐냐면 뭐 총선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논의를 맡고 하느냐, 네가 총리가 될 거냐, 내가 총리가 될 거냐, 언제 총선을 하고, 그러니까 총선이 먼저냐, 논의이 먼저냐, 이게 자체가 의견을 상당히 지금 얼핏 들으면 그게 그거 같은 내용인데 조금 심오하게 들으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예. 아니 뭐 존슨 총리도 총선하자고 하고 제러미 코빈도 뭐 총선하자고 하니까 아니 뭐 총선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 며칠 차이. 예. 브렉시트 한 다음에 총선하느냐, 뭐 총선하고 브렉시트 연기하느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그 아주 작다고 표현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 때문에 영국 내에서 보수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보수당 내에서도 브렉시트와 노딜 브렉시트 그리고 야당 노동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또 대표와 부대표의 어떤 의견 차이 거기에다가 제러미 코빈과 또 자유민주당의 어떤 대표의 차이 너무 사공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날 그 영국의 이야기는 가장 집중할 만한 것이 뭐냐면 다시 의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게 핵심이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과연 존슨 총리가 얼만큼 발악할 것이냐. 그리고 야당은 그거를 또 얼만큼 방어해서 존슨 총리의 팔다리를 묶어놓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문제는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뭐 유럽연합 측에서 영국에서 제안서 내민 거 그렇게 뭐 신통치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영국이 이렇게 싸가지 없게 아예 그냥 말로 해 말로 아예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아니라 종이자박지에다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딱 PPT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들이댔다. 어떤 그 정성이 갸륵하기 때문에 융커 위원장도 뭐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영국이 그 정말 종이자박지라는 거를 그 제안서라는 걸 정식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정성이 기특해서 그렇게 봐준 거지 그 종이자박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죠? 진짜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실체가 중요한 거겠죠. 영국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아마 돈다방 미쓰리에서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금만 있으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물론 저보다가 아니라 저는 아예 한국 정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영국의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돈다방 미쓰리 이제 영국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한참 듣다 보시면 어쩌면 대한민국의 어떠한 그 정치판보다 영국 정치판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제가 뭐 제러미 코빈 알겠습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 뭐 사진만 몇 장 봤지 뭐 트럼프처럼 자주 본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 노딜 브렉시트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영국의 정치판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뉴욕 증시가 뭐 트럼프 리스크, 지표 부진, 그래서 IT 주도로 하락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2부에서 뉴욕 증시 지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